자, 오늘은 집합 두 번째 시간,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어가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맞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A라는 집합에 1, 3, 5, 3개의 원소가 들어있고 B라는 집합은 1, 2, 3, 4, 5 5개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 B 집합 속에 A 집합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또한 B의 원소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A는 B에 속한다. 그리고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X가 A의 원소인 모든 X. 그러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또한 B의 원소이기도 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예요. 이때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다. 앞에서 이 원소의 포함기호하고 살짝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이건 집합의 포함기호입니다. 어떤 원소가 집합 속에 속해 있을 수 있지만 집합 자체도 다른 집합에 속해 있을 수 있다. 마치 원소처럼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벤 다이어그램과 같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말한다. 이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부분집합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부분집합의 성질 정리되어 있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에 있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다라고 말해도 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억지스럽지만.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집합이 된다. 임의의 집합 A는 A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즉 A는 A에 속한다. 왜냐하면 정의에 따라서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또 A의 원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A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면 A는 C의 부분집합으로 속한다. 이건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A가 B에 들어가 있어. 즉 B가 A를 포함하고 있어. 그 B가 통째로 C라는 집합에 또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B 속에 들어있는 A는 C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되시죠? 부분집합,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합의 상등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집합의 상등. 상등이라는 건 이제 서로 같다는 뜻인데 예전 용어예요. 어떤 경우에 두 집합을 서로 같다고 얘기하느냐? 숫자의 경우엔 두 숫자의 크기가 같으면 서로 같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0.5는 서로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더라도 이 숫자가 나타내는 크기가 같으면 둘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두 집합도 서로 같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정의됩니다. 두 집합 A, B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A와 B가 서로 같다. 즉 둘이 똑같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는, 즉 서로 상등일 때는 이런 식으로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나 B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A는 가지고 있는데 B는 안 가지고 있다든가 혹은 그 반대이거나 하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상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집합이 같을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 정의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즉 부분집합을 이용해서 두 집합이 상등이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인데요. 진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속하고 A가 B와 같지 않을 때 이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 A에 속하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3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의 부분집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집합은 무조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그건 A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래서 원소 1개짜리는 이렇게 3개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여기 있는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부분집합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1, 2, 3 외에 다른 원소를 가지고 집합을 구성하면 그는 이제 A의 부분집합이 되지는 못하죠. 원소 3개짜리는 A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부분집합은 총 8개가 나와요. 이 중에서 A 자신을 제외한 요 나머지 7개를 갖다가 우리가 A의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번 내용으로 하죠.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가? 좀 전에 들었던 예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죠. 어떤 집합 A가 1, 2, 3이라고 하는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합시다. 이거의 부분집합 총 8개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자기 자신 A 빼고 7개의 진부분집합이 있었죠. 자,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세느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다. 이 n이 뭐냐면 원소의 개수입니다. 즉 n a라고 표시한다고 앞에서 배웠죠. na가 얼마입니까? 이거 3입니다. 원소의 개수 3이죠. 그렇다면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계. 그래서 8개가 나온다. 아까 세보니까 정말 그렇죠? 그리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 하나만 빼주면 되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1개. 즉 여기서는 7개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교재에 보면 뒤에 특강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A의 부분집합을 이제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이 부분집합 속에는 1, 2, 3이라는 3개의 재료만 써서 어떤 요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 2, 3번을 꼭 써야 되냐 하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다 쓰게 되면 A 자신이 되는 거고 하나도 안 쓰게 되면 공집합이 되는 거죠. 1은 안 쓰고 2하고 3만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러면 3개의 원소 중에서 각각이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들어가냐 마냐. 이 부분집합 속에 들어가냐 마냐. 얘를 쓸 거냐 말 거냐. 얘를 쓸 거냐 말 거냐. 각각의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중에서 일명 우리가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개가 돼요. 아니면 선택 가지수죠. 여기다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 가지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n개로 확장된다 그러면 당연히 2의 n승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리되어 있는 요 내용을 좀 살펴보세요. 특정한 원소 m개를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m승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집합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른 집합을 얘기해 볼까요? 요번에 이제 원소를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1, 2, 3, 4, 5 5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 B가 있다고 하죠. 이 중에서 특정한 원소, 이를테면 그 짝수 2하고 4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원래 이 B의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이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2의 5승 총 32개입니다. 그죠? 이 중에서 2하고 4라는 원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하고 4를 딱 일단 제외해요. 제껴 놓습니다. 제껴 놓고 나머지 1, 3, 5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 3, 5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여기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집합에 1, 3, 5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잖아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1, 3, 5는 자유롭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총 8개가 돼요. 거기다가 2하고 4를 무조건 다 집어넣어주면 2와 4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니까 결국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전체 원소의 개수 5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원소의 개수 2를 뺀 것만큼, 그래서 2의 3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2하고 4가 절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즉 둘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2하고 4를 또 제껴놓고 1, 3, 5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듭니다.
그럼 1이 들어가냐 마냐, 3이 들어가냐 마냐, 5가 들어가냐 마냐 선택이 있으니까 또 8가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는 뭐야, 2하고 4를 무조건 거기다 집어넣었죠. 만들어진 부분집합에다 집어넣었는데 이번에 안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와 4가 절대 들어있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겠죠. 부분집합이 나오겠죠. 그것도 역시 그래서 5 빼기 2 승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뭐 같은 조건인 거죠. 일단 두 개를 제껴놓고 나서 나머지 애들 가지고 자유롭게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얘네들 집어넣어주면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아니면 없는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그 조건이 되는 그 원소의 개수만큼 빼준 거를 2의 거듭제곱으로 해주면 된다 하는 것이 요 정리의 내용인데, 이 정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이 부분집합 문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 집합의 개수를 센다는 문제예요. 뭐 집합에서는 사실 원소의 개수 세고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 확인 코너, 개념 확인 코너 문제 꼭 풀어보시고 연습해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부터 보죠. 집합 A가 1, 2, 3, 3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 공집합밖에 없습니다. 한 개인 거 아까 살펴봤죠? 원소를 한 개씩 쓰면 돼요. 자, 다른 원소는 쓰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것만 갖고 써야죠. 예,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은 3개 있고 두 개인 부분집합은 역시 또 3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되시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은 A 자신밖에 없죠. 여기서는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짝수는 2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가 일단 제껴지고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총 4개의 부분집합이 있죠.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2의 제곱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공집합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얘가 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원소 하나만 선택하는 거에다 이거 집어넣으면 얘가 되고 그 다음에 3에도 얘가 되고 그 다음에 1하고 3이 포함된 데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4개가 된다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유제 해보시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5번 표현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집합 A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지금 보면 집합 속에 집합이 하나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죠? 이거는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원소라고 부릅니다.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A의 원소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새로 만들면 그게 부분집합이에요. 이 안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는 비록 집합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0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 그리고 2라는 숫자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하나의 또 원소로 갖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숫자와 집합을 다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공집합은 A에 속한다. 이거는 A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옳은 거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자, 2라고 하는 요 놈은 2가 아니라 이제 2에다가 이거 씌운 거죠. 이거 집합이죠. 얘는 A의 원소다. A에 속하는 원소다. 이거 맞죠? 그죠? 이런 게 하나 원소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0과 1을 모아놓은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0하고 1 원소를 모아서 집합을 하나 구성을 하면 A의 부분집합이 되죠. 이것도 역시 맞고. 자, 1과 2를 모아놓으면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 요거 틀렸습니다. 왜 틀리냐 하면 1과 1을 모아놓은 요 자체는 A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집합 A에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가 동시에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지 걔네들을 갖다가 집합을 만들어서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밖에 따로 없잖아요. 2가 있긴 하지만 그 2는 이렇게 집합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집합 전체 덩어리로서 존재하는 거지 2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 같지만 이 4번은 틀렸어요. 4번이 답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 그럼 뭐야?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맞다는 거죠. 이 원소가 여기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 집합 자체가 원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요 표현 방법 말장난 같지만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꼼꼼하게 좀 따져 보셔야 돼요. 자, 유제 해보시고 예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8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C가 B에 속하고 B가 A의 부분집합으로 속할 때 요것이 성립한다.
정수 AB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이 지금 ABC는 뭡니까? 어떤 그 범위죠. 범위, 숫자의 범위.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수직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 수직선 상에서 이 범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A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4 사이의 값입니다. 요 범위를 가지고 있다. 경계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 경계를 구멍을 뻥 뚫어 놓고 요게 이제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죠. 무한 집합입니다. 이게 뭐 정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유리수, 무리수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A에서 B까지인데 지금 A에 B가 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B가 뭐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A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예요. A 안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어야 되지 한쪽이라도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얘가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인데 B는 또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B라고 하는 집합은 말이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근데 같아도 됩니까? A가 딱 여기 가서 붙어두면 둘 다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집합이 되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등호 넣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A는 또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보다는 작아야 돼요. 같거나 작아도 됩니다. 자, 스몰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몰 b도 요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b는 4보다 작아야 된다. 역시 등호 넣을 수 있습니까? b가 얘랑 같아지면요. 빨간 부분, 그러니까 b라는 집합 속에는 스몰 b가 들어가지만 a에는 안 들어가니까 얘 라지 b가 a의 부분 집합으로 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등호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b는 또 4보다 작다고 해서 마냥 작아도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역시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a, b의 범위가 일단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게 있죠. c라는 것은 0에서부터 3 사이인데 보세요. 0은 한 이쯤에 있고 3은 한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쨌든 간에 뭐예요? 지금 이 빨간 부분, 그 B라는 집합에 또 C가 속해야 되니까 C는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C는 여기가 칠해져 있고 경계가 포함이 되고 등호 있어요. 여기는 뻥 뚫려 있습니다. 요게 C죠. 자, 그러면 C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A가 아까 마이너스 1과 4 사이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0을 넘어가면 안 되죠.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A가 오른쪽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 같아도 됩니까? A가 딱 0이 되면요. 이 초록색 부분이 이 빨간 부분에 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되겠죠? 자, B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 B가 A에 속하는 거, 라지 B가 라지 A에 속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땐 이 범위지만 지금 보면은 또 초록색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만 커서 될 문제가 아니고 3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빨간 게 초록색을 포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3보다 커야 된다. 3하고 같아도 됩니까? 3하고 같더라도 초록색이 빨간색에 포함되는 데는 상관이 없죠.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원소는 다 여기 원소가 되는 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 들어가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문제에서 어려운 것이 뭐예요? 바로 이런 등호의 포함 여부인데 이거는 등호를 넣어봐서 말이 되면 놔두고 이거 등호 넣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범위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와 B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냐면 정수 AB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는 정수 뭐 있습니까? 이건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죠? A는 그래서 딱 마이너스 1만 되고 자, 3과 4 사이에서 3 이상 3 미만에 있는 수 중에서 정수는 3밖에 없죠. 그래서 B는 3이 유일한 답이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A, B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등식 푸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밑에 있는 유제 2개 해보시고 나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필수예제 9번. 두 집합 A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두 상수 A, B의 값은 얼마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죠. 자, 1, 2번 둘 다 지금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A와 B가 같은 집합이다. 즉 두 집합이 상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A는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B도 3개의 원소인데 그 중에 7은 이미 똑같이 들어있죠. 그럼 다른 애들도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4하고 5하고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4랑 같은 애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면 바로 얘죠. 얘가 꼭 4여야만 하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얘는 5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얘기 끝났습니다. A-2가 5기 때문에 A는 얼마입니까? 7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2가 4여야 되기 때문에 B는 2여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너무 쉽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하니까 요거는 답은 9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1번이었고요. 2번 같은 경우도 A, B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딱 같아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긴 2하고 6이 있어요. 여기도 2하고 6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2고 얘가 6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거나 그래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죠? 2하고 6이 반드시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도 지금은 3이 2나 6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얘네들이 2랑 6이야. 자, 그럼 봅시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A-1 그 다음에 B 플러스 2가 있을 때 얘가 2고 얘가 6인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반대인 거죠. 그럼 이때 A, B는 얼마가 됩니까? A, B는 요때 A는 3이 되고요. 요때 B는 4가 돼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A가 7이고 B가 0이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그 B 집합의 원소가 2, 3, 6 3개가 나오는데 A 집합에도 2, 3, 6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3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A제곱 빼기 2A가 과연 3이 되는가를 따져보세요. B는 별 의미가 없다. 그죠? 여기서 3을 넣어보면 9 빼기 6 해서 3 되는 거 맞습니다. A 대신에 7을 넣어보면 7, 7에 49 빼기 7이 14. 그죠? 하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35가 되죠.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2, 3, 6이 되는 거죠. A, B 둘 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요 순서상이 답이 되겠네요. A가 3이고 B가 4다. 두 개 더하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2번 답은 그래서 7이 되는 거죠.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유제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 집합 A가 1, 2, 3, 4, 5 5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데요. 여기서 1번 A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1, 4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자, 원소 1과 4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모두 포함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얘들을 일단 제낍니다. 얘를 빼고 2, 3, 5 3개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하면 그 개수를 좀 물어봤으니까 다 일일이 구해볼 필요 없이 개수는 뭡니까? 2의 3승계가 되겠죠. 그래서 총 8개입니다. 그 8개에다가 이제 1, 4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A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이 8개가 아니라 8개에서 1개를 빼준 7개를 가지고 거기다가 얘네들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1, 4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7개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이 경우도 뭐 다를 게 없습니다. 1,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5는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건은 일단 얘네들 다 제껴놓고 3, 4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듭니다. 그러면 총 4개가 있겠죠. 여기서는 뭐 꼭 진부분집합이어야 된다는 얘기 없으니까 자신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뺄 게 없죠. 그럼 이 4개의 집합에다가 1, 2는 넣어주고 5는 그냥 안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 그냥 답이 되는 거죠. 자, 상당히 쉽죠. 유제 연습해 보시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두 집합 A, B가 있는데 X라고 하는 집합이 A를 포함하면서 B에 포함됩니다. 자,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뭐라고? 집합 X를 구성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를 구하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자, 그럼 봅시다. X라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묘사를 해보면 A를 일단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1과 2라는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져야 된다. 얘를 반드시 포함한다. 얘를 포함.
그게 뭐냐면 1과 2라는 원소는 x라는 집합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부분 집합으로 포함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 자체가 B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B는 1, 2, 3, 4인데 그러면은 1, 2, 3, 4 외에 다른 원소를 x가 갖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1, 2는 무조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3, 4는? 이거는 x에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입니다. x가 3, 4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그러면 3과 4를 넣느냐 마느냐의 두 가지 선택, 4를 넣느냐 마느냐의 두 가지 선택이 있으니까 총 4가지 선택이 가능한 거죠. 다 안 넣기로 했다면 그냥 집합 x는 요것만 갖게 되고, 다 넣는 걸로 했다 그러면 집합 x는 1, 2, 3, 4 4개의 원소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1, 2, 3이 될 수도 있고 1, 2, 4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경우가 총 몇 가지냐면 그게 4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집합 x의 개수가 바로 4예요. 되겠습니까? 예.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포함해도 그만, 포함 안 해도 그만인 거,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단원 정리가 됐습니다. 유제 해보시고 이제 다 정리되면 연습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